안녕하세요, 한수아입니다. 한번 잘 배워서 평생 두고두고 활용하는 파워포인트.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학 분석 못지않게 유명한 툴 중에 하나인 3C 분석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희가 같이 만들 3C 분석 툴입니다. 이 3C 분석이라는 것은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프레임 중에 하나예요. 미시적 경영 환경의 세 가지 요소인 고객, 경쟁사, 그리고 자사를 살펴보는 툴이죠. 이 고객 분석은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고객을 보게 되고, 경쟁사 분석은 업계의 경쟁 구도나 경쟁 상대의 강약점을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사의 상대적인 강약점도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자사를 분석하면서 가지고 있는 경영 자원 및 활동을 파악한다. 대략 그런 구조의 생각 프레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분석한 다음에 우리 분석을 했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이트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도출하는 인사이트가 바로 성공 요인, 키 석세스 팩터라는 것입니다. 이 3C 분석을 표현하는 방법은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전개하기에 따라서, 혹은 담아야 되는 내용의 분량에 따라서, 또 선호와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삼각형 형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3C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세 가지라는 점에서 삼각형 형태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세 가지 요소들이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선으로 연결해서 연관성을 표현했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세 가지가 조합해서 어떤 인사이트, 즉 키 석세스 팩터라는 것이 도출된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화살표와 키 석세스 팩터를 표현하는 텍스트 상자를 배치를 했습니다. 구조를 이해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드실 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면 금방금방 익습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를 우리가 만들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을 이렇게 구조화하는 그 방법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따라 하시면서 이 도해화를 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 같이 좀 주목해 봐주시면 성장이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것을 고려해서 여러분들께 그 샘플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 준비를 해보도록 할까요? 파워포인트 다들 켜셨죠? 파워포인트를 켜신 다음에 그냥 새 문서 여시면 돼요. 아니면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거고, 그 유튜브 설명란에 보시면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 주소에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제가 만든 이 모델과 이런 백지가 있을 겁니다. 불러오셔서 우리 하얀 바탕에서부터 하나하나 쭉 차근차근 요거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는 도중에 모양을 잊지 않도록 제가 여기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저와 같이 이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세팅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도 링크로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 봐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고객, 경쟁사, 자사,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들어와 있죠. 어디서 만드냐면은 제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여러분들한테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정석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 이 위를 리본 메뉴라고 하는데, 리본 메뉴 삽입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왼쪽 정도에 보시면 도형이라고 있어요. 도형 아이콘을 클릭하면 파워포인트에 다양한 도형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동그라미 만들 거니까 기본 도형에서 타원을 선택할 겁니다. 타원을 선택하면은 커서 모양이 십자가 형태로 바뀌어요. 커서 모양을 주목해서 보시면 지금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동그라미를 만들 건데 정 동그라미를 만들 거예요. 땡그란 동그라미요. Shift 키,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시고 쭉 드래그를 할 겁니다. 이 Shift 키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정 비율이 유지되면서 도형이 생성이 됩니다. 도형을 만들고 나면은 리본 메뉴에 서식 탭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높이 너비 지금 3.24인데 소수점 자리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3.5, 3.5로 맞춰주겠습니다. 자, 3.5 맞춘 다음에 정 가운데다 위치해 주시고, 이 원본을 보시면은 도형 윤곽선이 없어요. 그래서 서식 탭, 도형 윤곽선, 윤곽선 없음 클릭할 거고요. 도형 채우기, 색상 지금 너무 탁한 파란색이에요. 약간 맑은 파란색으로 바꿔줄 건데, 이 색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바로 나올 건데, 그렇지 않고 나는 내 파워포인트에서 새 문서 열었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우기 색 누르시고 여기에 0, 빨강의 0이고요. 녹색 143, 파랑의 212 치시면은 이렇게 색상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고객이라는 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에서요. 텍스트 상자 딱 눌러주시고 적당히 크기 드래그 해주세요. 그 다음에 치시면 됩니다. 고객 커스토머 이렇게 쳤어요. 커스토머가 잘리네요. 그러면 그냥 쭉 드래그해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생성한 텍스트는 왼쪽 정렬이 되어 있을 겁니다. 컨트롤하고 영문 E, 센터에 C 다음이 E잖아요. CENTER이니까 CE 해서 컨트롤 E 누르시면 가운데 이렇게 딱 정렬이 됩니다. 홈 탭에서 가운데 맞춤 누르셔도 됩니다. 커스토머는 보면은 조금 작죠. 그래서 커스토머 부분은 글자 크기를 줄일 거예요. 커스토머 쭉 드래그 하시고 홈 탭에서 조정을 하셔도 되지만 그 컨트롤 키 누르신 다음에 엔터 왼쪽 위에 보면은 중괄호 꼭새가 있어요. 중괄호 꼭새 왼쪽 거 눌러보시면 글자 크기가 줄어들이는 단축키입니다. 고객도 약간 줄여볼 거예요. 줄이고 대신에 타이틀이니까 진하게 만들 겁니다. 진하게 볼드체죠. 볼드, BOLD. 그래서 컨트롤 B 누르시면은 이렇게 진해져요. 노트북에서 보시면은 혹은 컴퓨터 모니터로 보시면 폰트가 미묘하게 거칠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저는 보시는 분들의 가독성을 좀 신경을 쓰는 편이기 때문에 좀 귀찮아도 윤곽선 코팅이라는 걸 합니다.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텍스트 쭉 드래그 하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 밑에서 한 세 번째쯤에 텍스트 효과 서식이라고 있어요. 클릭해 주세요.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도형 서식 뭐 이렇게 뜹니다. 자, 텍스트 옵션에서 널빤지 위에 A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을 하신 다음에 텍스트 윤곽선에서 실선 눌러주세요. 실선 클릭하신 다음에 투명도 100% 딱 주시면은 글자의 테두리가 인쇄한 것처럼 깔끔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주 이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동그란 원형 위에 글자를 올렸더니 색이 먹혀 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잘 안 보이죠? 뚜렷하게 안 보여요. 하얀색으로 바꿀 거예요. 텍스트 상자 잡으시고 홈 탭에서 여기 보시면은 글자 색상 바꾸는 거예요. 요거 누르시면 돼요. 하얀색 딱 누르시면 깔끔하게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쭉 드래그해서 컨트롤 G, 그룹의 약자입니다. 컨트롤 G 누르시면 그룹화가 돼요. 하나의 그 디자인 단위가 완성이 되면은 그룹을 만드는 것을 꼭 염두에 두세요. 그래야지 이 디자인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개체가 이 안에 올라오더라도 뒤죽박죽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디자인 단위가 완성이 되면 컨트롤 G 눌러서 그룹화하는 거, 아주 이 습관을 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파워포인트 디자인 실력이 쭉쭉 늘어납니다. 이 왼쪽에 원본을 보시면은 이 고객 커스터머 이렇게 적어놓은 동그라미가 똑같은 형태로 두 개 더 있어요.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될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복사 붙여넣기도 있지만 두 개 한 번에 합치는 거 있었죠. 컨트롤 D 누르면 더블의 약자라고 생각하세요. 컨트롤 D 하면 복제가 됐었죠. 클릭을 해서 적당한 곳에 놔주시고요. 컨트롤 D 한 번 더 누르면 이동한 위치값만큼 다시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늘 그 기능을 쓸 건 아니니까 쭉 드래그해서 적당히 위치 잡아주세요. 파워포인트가 최신 버전이면은 이 스마트 가이드라는 기능이 있을 텐데요. 그 기능은 뭐냐면 이게 쭉 드래그 하다 보면 이런 점선들이 나오면서 이 간격이라든가 정렬을 맞춰줄 거예요. 가이드 라인을 줄 건데 그 기능은 활성화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제 파워포인트에는 이런 점선이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빈 공간 우클릭 하신 다음에 눈끝 및 안내선 이거 클릭 딱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있어요. 도형 맞춤식 스마트 가이드 표시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옮겼을 때 아까 같은 점선 안 나옵니다. 그런데 빈 공간 우클릭, 눈끝 및 안내선 클릭하시고 도형 맞춤식 스마트 가이드 표시 클릭 딱 해주시고 확인 눌러 놓으시면은 움직일 때 이렇게 점선들이 나와서 정렬하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이어서 이 내용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라는 거를 복제했기 때문에 여기도 고객, 저기도 고객인데 3C는 고객, 자사, 경쟁사 3개라고 말씀드렸죠. 별거 없습니다. 그냥 클릭하시고 수정하시면 돼요. 자사, 컴퍼니예요. 여기도 경쟁사로 수정하겠습니다. 컴페티터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네모를 쓸 수도 있고 별표를 쓸 수도 있는데 왜 동그라미를 썼냐면 이 원형 형태가 키워드를 넣기에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형태라서 그렇습니다. 3C 분석은 고객, 자사, 경쟁사 3개를 분석하는 것이고 그 3개의 연관관계에서 어떤 함의를 도출하는 거다 라고 했죠. 연관관계, 즉 이 3개가 배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도형을 사용해 줄 거예요. 자, 삽입. 저는 여기에다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뽑아 놓긴 했어요. 삽입에서 도형 클릭한 다음에 선 하신 다음에 선을 그을 거예요. 선은 이렇게 가운데 수직처럼 있으면 두 개가 서로 관계없다, 이런 단절의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선을 그릴 때 두 도형이나 두 개체를 이렇게 연관을 해주시면은 이 두 개념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볼 건데요. 삽입 탭, 도형, 그 다음에 선 클릭을 할 거예요. 자, 클릭을 하시고 도형 한쪽에 올려보시면 회색 동그라미가 생겨요. 버튼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의 어떤 버튼 위에다 클릭을 딱 옮기시면 선이 생성이 되는데 선 끝이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두 도형이 선으로 연결됐다라는 겁니다. 연결이 된 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동을 하시더라도 따라와요. 선이 알아서 각도가 변경이 됩니다. 뭐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그런 표현 같은 것들을 하실 때는 써볼만 하시겠죠. 적당히 또 옮겨줬어요. 각도 때문에 제가 수정을 좀 했습니다. 얘도 그래서 옮겨줬습니다. 자, 어차피 여기다가 선을 긋는데 새로운 선을 그을 수도 있지만 그냥 복제, 컨트롤 D 하신 다음에 복제를 했어요. 얘만 좌우 대칭으로 바꿔주시면은 새로 그지 않아도 되겠죠. 각도도 정확히 유지돼야 되고요. 자, 선 클릭하신 다음에 서식 탭 오른쪽에 회전 클릭하신 다음에 좌우 대칭 누르시면은요, 말 그대로 좌우의 대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위치 다시 잡아주시면 됩니다. 얘네 둘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연결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선 클릭하신 다음에 한쪽 끝을 쭉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후적으로도 연결을 또 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선 하나 또 그려줄 거예요. 역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네요. 그러면 위치를 설령 바꾸신다고 해도 선이 알아서 따라오게 됩니다. 컨트롤 Z 누르시면 실행 취소가 돼서 원래대로 돌아가요. 파란색 키워드에 선까지 파란색이니까 선이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선을 조금 더 굵게 만들고 색은 연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 클릭을 하시면 복수의 개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서식 탭 눌러 주시고요. 선의 색상과 굵기를 바꿀 거기 때문에 도형 윤곽선 클릭하시고 저는 회색을 할 겁니다. 회색 적용해 봤더니 너무 옅어요. 대신에 굵기를 두껍게 할 겁니다. 두께 해서 두께 적당히 줬습니다. 3포인트 정도 저는 줘봤어요. 고객 각각의 설명들, 경쟁사 각각의 설명들, 자사 각각의 설명들을 적어주기 위해서 텍스트 박스를 만들 겁니다. 삽입 클릭하신 다음에 텍스트 상자 눌러주시고 적당한 크기의 텍스트 상자를 하나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지금 보면은 맑은 고딕의 18포인트입니다. 너무 커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한 13 정도 줄 거예요. 만드는 보고서의 크기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고서 본문 같은 경우는 12에서 14 정도 사용하고는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맑은 고딕 13 폰트인데 색상이 하얀색이에요. 색상 검정색으로 세팅해 줄 거고요. 점 뷰렛 포인트라고 합니다. 문장 하나, 문장 둘, 문장 세 개 넣어 줄 건데 글머리 기호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양식을 관리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요. 글머리 기호는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걸로 하면은 줄바꿈 같은 거 할 때 틀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냥 기호를 넣을 겁니다. 삽입 탭 눌러주시고 기호 누르신 다음에 일반 문장부에 보시면 그냥 이런 뷰렛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죠. 한 칸 띄고 복사하신 다음에 짠짠 두 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텍스트 상자가 왼쪽에 맞춤이 되어 있고 위에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로상으로도 가운데 맞춤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홈 탭에서 텍스트 맞춤 중간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줄을 추가할 때도 위아래로 이 텍스트 상자가 벌어지듯 늘어나요. 이렇게 했으면 또 위치 잡아주시고 컨트롤 키 복제하신 다음에 자사 밑에도 하나 갖다 놔줄 거예요. 자사 밑에 하나 갖다 놔주시고 또 컨트롤 키 복제해서 경쟁사 밑에도 갖다 놔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윗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이번에는 키 석세스 팩tor 부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거 보면은 금방 하실 수 있겠죠. 삽입 탭에서 도형 하신 다음에 이번에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적당히 드래그 해 주시고요. 크기 조정하실 때는 서식 탭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똑 떨어지게 만드는 편이에요. 소수점 웬만하면 안 만들고요. 도형 채우기는 가운데는 하늘색 넣을 거고요. 윤곽선은 조금 또렷한 회색 한번 넣어볼게요. 한
요 정도 넣어볼까요?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D 복제하신 다음에 적당히 크기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영역이 키 석세스 팩터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본문이 들어갈 부분이에요. 이 둘을 구분해 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형을 다른 색상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저는 옅은 회색으로 칠해줬습니다. 이 본문 내용 적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만들어놨던 이 텍스트 상자 또 컨트롤 D 복제하셔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오신 다음에 쭉 적당히 늘려주세요. 함의점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할 말이 많겠죠. 이렇게 위치를 해봤더니 위아래 공간이 너무 남아요. 문장 간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가독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간격, 줄 간격을 늘릴 겁니다. 어디서 늘리냐면 홈탭에서 늘리면 돼요. 홈탭에서 자, 가운데 단락 부분에서 선이 몇 개 있고 위아래 화살표 나와 있는 이 줄간격이라는 옵션 클릭하신 다음에 줄간격 옵션 누르시고 저는 1.3 정도를 선호하거든요. 이 줄간격에서 배수 누르신 다음에 값을 1.3 확인 누르시면 줄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타이틀 적어줘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 가져옵시다. 그룹이지만요,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이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계절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컨트롤 D 복제하시면은 그룹이 유지돼요. 새로 생성되는 개체가.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게 좋습니다. 가져는 왔는데 뒤가 너무 밝아서 텍스트가 잘 안 보여요. 이번엔 검정색 적용하겠습니다. 홈탭 글꼴에 검정색 쫙 클릭하시니까 이렇게 되죠.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키 석세스 팩터는 보통 KSF 이렇게 부릅니다. 키 석세스 팩터라고 적었더니 양 옆에 공간이 좀 모자라요.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이 옆을 당겨 보시면요, 가운데 중심점이 유지된 채로 텍스트가 늘어나요. 그런데 보니까 이걸로는 공간이 모자라나봐요. 그러면 얘 크기를 좀 줄여줄게요. 텍스트 특정 부분만 나는 크기를 줄이고 싶다.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왼쪽 위에 있는 중괄호 한 번 정도 눌러주니까 이렇게 됐네요. 지금 보니까 이 텍스트 상자는 텍스트 맞춤이 위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공간이 불필요하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텍스트 맞춤은 중간으로 해주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중간에 맞춰줄 거예요. 어느새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하나 달라요. 뭐가 없죠? 그라데이션 화살표가 없네요. 그라데이션 화살표 만드는 것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삽입 누르신 다음에 도형 누르시고 삼각형 하나 그릴 거예요. 삼각형 끌어오신 다음에 쭉 드래그 해주세요. 위로 지금 올라가 있죠. 여기서 분석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 결과가 나올 거니까 얘를 뒤집어 줘야 될 거예요. 그죠? 어떻게 뒤집어 주냐? 역시 서식 탭, 회전, 상하 대칭 한번 딱 눌러 주시면은 금방 이렇게 뒤집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윤곽선 따로 없어요. 도형 윤곽선 서식 탭에 있는 도형 윤곽선 가서 윤곽선 없음 클릭해 주시고 그라데이션 넣을 겁니다. 자, 그라데이션 어떻게 넣으시냐면 서식 도형 채우기 누르시고 그라데이션 항목을 가보시면 여러가지 그라데이션 세팅이 있어요. 저는 왼쪽 두 번째 이 선형 아래쪽을 선택을 할 겁니다. 클릭하시면은 꼭지점으로 갈수록 짙어지는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색이 그다지 예쁘지가 않아서 저는 회색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면 그라데이션을 적용한 도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도형 채우기 다시 누르시고 그라데이션 항목 가셔서 기타 그라데이션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서식 메뉴가 열립니다. 그라데이션의 번지는 정도 같은 경우는 이 중지점을 조정하심을 통해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색상 역시 중지점을 먼저 클릭 한번 하시고 이 바로 밑에 있는 색을 바꾸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회색 누르고 중간도 약간 밝은 회색, 그 다음에 끝으로 갈수록 점점 밝아지도록 3단계로 회색이 밝아지도록 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금방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물론 여기서 끝내도 좋지만 그룹화를 꼭 하시라 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보면은 얘와 얘는 지금 타이틀브로서 하나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G 해서 그룹화 할 겁니다. 얘와 이 뒤에 배경은 키 석세스 팩터의 내용을 입력하는 그 하나의 디자인 단위죠. 잡아서 컨트롤 G 그룹화 만들 거고 이렇게 또 잡아서 컨트롤 G 해줄 겁니다. 자, 요것과 내용 얘네들은 한 세트죠. 세트끼리 묶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와 얘 한 세트죠. 또 컨트롤 G, 얘와 얘 세트니까 또 컨트롤 G. 크게 보면은 요렇게 한 세트겠어요.
컨트롤 G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덩어리의 디자인 개체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뚝딱 템플릿 하나를 만드신 게 된 겁니다. 이번 주에 혹시 이런 구조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활용해 보세요. 꼭 3C가 아니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세 가지 원인이나 혹은 팩터가 있고 그 결과로 무엇이 나온다 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실 때 써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이 실습해본 이 자료는 제 블로그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블로그 주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하셔도 아마 나올 거고, 클릭 한 번으로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하면은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배워서 평생 두고두고 활용하는 파워포인트,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구독과 유용하셨다면 공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피드백 남겨주시면 환영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